안녕하세요. 뷰젤의 홍대환입니다. 저희가 젤네일 리페어라는 시스템을 홍보한 지도 약 한 4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일부에서는 필링과 리페어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기도 하고, 아직도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오늘은 젤네일 리페어가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알려드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현장에서 젤네일 리페어를 하고 계신 세 분의 원장님을 모시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화성에서 라니네일 샵을 운영하고 계시는 이영석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경기도 부천에서 현정네일을 운영하고 계시는 주현정 원장님. 안녕하세요. 인천 부평에서 A네일을 운영하고 계시는 정혜진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먼저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세 분을 모시게 된 이유는 저희 리페어 케어라는 게 참 성공하신 분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못해요. 그런데 세 분은 약간 특이한 점이 좀 있어요. 네, 그런 부분도 좀 이따가 이제 말씀을 한번 드릴 거고요. 요즘 샵 경기가 엄청 힘들다고들 하는데 먼저 원장님들 샵 경기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어려우시겠지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리페어를 하고 있어서 거의 대부분 손님들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디자인을 이제 바꾸러 꾸준히 방문을 하세요. 그래서 경기가 크게 어렵다고는 느껴지지는 않아요. 그러세요? 요즘 다들 어렵다고들 뭐 예전에 비해서 반 정도 뭐 나온다고 많이들 그러시는데 현정 원장님은 어떠세요? 저도 꾸준히 방문해 주시는 분들 많아서 지금은 예약을 한 3주 전에 하셔야 될 정도로 꾸준히 다들 장사 잘 된다고 하면 믿을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다들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다시 재방문하시는 것 같아요. 에이넬 원장님 어떠세요? 저희는 초창기에 조금 코로나 영향이 있는 것 같았었는데 시간 지나면서 많이 금방 회복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영향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말 다행입니다. 이 세 분을 모신 이유는 이 세 분이 일단 1인 샵이시고요. 세 분 다. 뭐 그렇게 좋은 상권에 계신 분들이 아니세요. 그 매출을 공개하기는 사실 좀 적합치 않아서 매출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 세 분 다 매출이 상당합니다. 이거 코로나 상황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세 분의 현재 매출은 작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오히려 금년 같은 경우는 더 늘어나는 그런 어떤 성진도 있거든요. 그건 제가 확인한 바니까 숫자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세 분 다 이제 리페어를 하고 계신 분인데, 자, 제가 여기서 한 분 한 분 약간의 설명을 좀 붙이자면, 우리 라니 원장님은 네일 자격증을 유튜브 보고 따셨어요. 유튜브 보고 따셨고, 리페어는 그 맨사 카페에 있는 제가 재료학 올려놓은 걸 가지고 따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모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현정쌤은 나이가 굉장히 올해 23이죠. 23이에요. 되게 대견해요. 뭐, 지금 돈을 벌고 있어서 대견하다기보다는 어린 나이에 샵을 창업을 하고 미용실에서 샵인샵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따로 나와서 1인 샵을 하고 계시지만, 이 나이에 자기 일을 확실하게 찾아서 과감하게 이렇게 일을 하고 또 잘해요. 매출도 꽤 나와요. 웬만한 월급쟁이 정도 수준이 이상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특하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모셨고요. 우리 그 A네일 원장님은 전통적으로 굉장히 능력이 좋으신 분 밑에서 배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인천에서 이제 개인 1인 샵을 하고 계신데, 원장님도 굉장히 손님들 손톱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리페어를 하기 전부터 그러셨는데, 리페어를 만나면서 굉장히 좋아지신 그런 케이스라서 제가 세 분을 대표적으로 모셨어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 저희가 불가피하게 마스크 착용을 하고 촬영한다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세 분한테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릴게요. 리페어를 하시게 된 계기가 있었을 텐데요. 어떤 계기로 리페어를 하시게 됐는지 라니 원장님부터. 자격증 준비를 하면서 이제 보통 유지력이 잘 나온다는 3베이스를 연습을 하고 지인분들도 많이 해줬는데
3베이스를 쓰다 보니 젤이 한 2번 정도 하면 손톱이 많이 망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오픈 준비하면서 이 베이스를 쓰면 내가 이 샵을 운영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겠다 해서 리페어 제품밖에 없다 싶어서 선택을 했습니다. 네. 이제 고객님들 손 한 3번 정도 연달아서 젤 시술했을 때 상한 정도가 손톱이 구부려지거나 그러니까 이제 너무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맨사 카페를 찾아보다가 이제 대표님 재료학 그거 올리신 걸 보고 아 이거다. 이거밖에 없겠다. 구부려지는 거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제 맨사 카페를 많이 이용하셨군요. 네네 맨사 카페를 보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희 가게가 사실 교통이 좀 많이 불편한 곳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주차할 곳도 별로 없고, 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시기에는 도보를 꼭 거쳐야지만 오실 수 있는데, 제가 샵 오픈하고 나서 재방문해 주시는 손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계속 오시는 분들을 관리해 드리는데 고객님들한테 제가 관리를 해드리면서 손톱을 손상시켜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일단 제 손에 먼저 적용을 해봤을 때 너무 좋아서 이제 손님들한테도 꼭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리페어 젤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아, 예. 리페어를 접하기도 사실 쉽지는 않으셨을 거고, 리페어를 할 때, 처음에 할 때도 좋고, 지금도 좋고, 리페어를 하면서 지금 제일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리페어라고 하면은 사실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힘든 거는 도입할 때도 없었고, 지금도 사실 그렇게 어렵다고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근데 다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포인트가 아마 제품이 라인이 여러 개가 있어서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오히려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포인트는 케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 점이 리페어 젤 시스템에는 접착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케어가 꼼꼼하게 되어 있어야지만 본인이나 아니면 고객님이 원하는 유지력의 정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참 여기서 접착 성분이 없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아마 인위적인 접착 능력을 키우는 그런 성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제 본더라든지 아니면은 프라이머. 베이스, 뭐 그런 그러니까 것들. 그 전 단계든지 아니면은 베이스 단계에서 그 손톱에 유해한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접착력을 더 길게 해주는 그런 성분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네. 저는 처음 시작할 때 정보가 약간 조금 부족해가지고 아무래도 소문 이런 게 소문이 있잖아요. 소문 듣고 이제 처음에 처음 베이스를 시작했다가 이제 넘어가야지 했는데 정보가 많이 부족해서 이제 재료학도 듣게 되는 거고. 정보를 접하는 게 어려웠다. 네네네. 아, 네. 그리고 지금은 베이스를 투코 타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간 손목도 손목도 아프고 네. 우리 워낙 성격이 꼼꼼해가지고. 네네네. 그래도 계속 꾸준한 손님들 덕분에 계속 하고 있죠. 별로 어려운 게 없었나 봐요. 자, 그럼 나니 원장님. 저는 이 리페어로 처음 시술을 했을 때 가장 좀 어려웠던 게 이 보수가 들어오잖아요. 보수가 들어오면 이 손톱 상태마다 틀리고 사용하는 손을 뭐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도 틀려서 보수가 굉장히 다양하게 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그 부분을 좀 보완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그게 좀 초반에는 어려웠어요. 사실 우리 뷰젤 리페어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이 그겁니다. 손톱이 사람들마다 다 틀리고 그 생활 환경이 틀리고 또 이런 환경에 다르게 그러니까 손님 손톱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접목해야 되는데 초기부터 그게 되면은 사실 그거는 많이 해봐야지만 되는 부분인데 네. 그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그 라니 원장님은 굉장한 경지에 올라 있는 알겠습니다. 네, 모든 일에는 장단점이 있기 마련인데요. 리페어를 하시면서 아마 좋은 점도 있었을 거고 안 좋은 점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짤막하게
안 좋은 점과 좋은 점, 요거를 한두 가지씩 얘기를 해주시면. 리페어를 하면서 가장 좋은 점은 시술을 못하는 손톱은 없다. 그리고 손톱 모양을 또 예쁘게 잡아주고 건강하게 관리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장점이자 단점은 손님들이 너무 찾아서 쉬는 날이 없어요. 너무 많이 찾아가지고. 네. 행복한 고민이시네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손님이 없다고들 하시는데 원장님은 반대시네요. 장점은 처음에는 한 달은 되게 유지력이 좋으니까 한 달은 그대로 붙어서 오시는데 이제 손님들이 손톱을 줄이셔야 되는데 길이 조정을 하셔야 되는데 길이 조정을 안 하시고 바로 그 위에 이제 또 다시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손톱이 너무 길게 이제 스타트를 해버리니까 또 한 달 후에는 너무 길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손톱이 찢어질 가능성도 있고 그게 단점인 것 같아요. 너무 멀쩡하다 보니까 내 손톱 멀쩡해 이러면서 한 번 더 하시는 거죠. 길게. 그 손님들이 손톱을 다 긴 걸 좋아하시나 봐요. 네, 긴거 되게 많아요. 원래 그런가요? 근데 꼭 저희 그렇지는 손님들은 않죠. 네. 조금 다른 게 저희 손님들은 유지력이 기니까 할 때 짧게 해달라고 그러세요. 짧게 해서 다음에 올 때까지 안 잘라서 기록까지? 길어서 한 달 반 그렇게 있다 2달 있다가 와도 손이 거슬리지 않게끔 짧게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좀 계셔서 근데 좀 개인 성향에 따라 다르신 것 같기는 해요. 그 얘기 들으니까 연장 얘기를 물어보고 싶은데 연장할 일이 별로 없겠네요, 그러면. 네, 연장할 일은 없어요. 대신 손톱이 찢어질 때 연장을 해드려요. 그 폼 어떻게 팔아? 폼 팔아야 되는데. 일단 젤에 접착 성분이 없다 보니 케어에 좀 더 신경을 써주면 더 좋다는 건데 그러다 보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지만 제가 원래 좀 총 관리 시간에서 케어 시간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라서 케어를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거는 저의 성향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은 조금 들기도 하고 리페어를 하다 보면은 그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장점은 사실 작년에 코로나 터지고 또 개인적으로 좀 일들이 많아서 작년에는 저희 기존 손님들도 예약을 되게 많이 못 잡아드린 경우도 많아요. 근데 한번 원하시는 시간에 못 해드리면 또 밀리셔야 되는데 손님들이 너무 감사하게도 다른 데로 안 가시고 저희 샵에 예약되는 그 시간에 맞춰서 해주셔가지고 그것도 리페어의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다른 샵으로 이탈을 잘 안 하시고 꾸준히 저희 샵에 방문을 해주실 수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리페어라는 젤 시스템은 뷰젤 전에는 국내에 도입된 게 없었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존에 만들던 방식이 더 쉬울 수도 있고 그리고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뷰젤 리페어라는 거를 고안하게 되셨고 개발하게 되셨는지 저도 그 부분이 좀 궁금해요. 그렇죠.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젤네일 휴식기라는 게 만연할 때가 있었어요. 물론 이제 지금도 상당 부분 그렇긴 합니다. 크게 틀리진 않다고 할 수 있는데 이건 좀 아니다. 왜 휴식기가 필요하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나름 이제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요. 오히려 제가 원장님들한테 먼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이 휴식기가 어떤 건지는 아시잖아요. 젤네일을 하면 손톱 손상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데서 이제 비롯됐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한 원장님들의 의견은 좀 어떤지 좀 묻고 싶어요. 젤네일을 하면 손톱 손상이 필연적인가요? 저는 오히려 저희 손님들이 오셔서 이제 지난번에 관리 받고 처음 만약에 오셨던 분이면 관리 받고 다시 오시고 또 다시 오시면 오히려 젤네일이 없을 때가 더 손톱이 약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계속 젤을 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젤을 계속하면 꼭 쉬어야 된다거나 손톱이 상한다고 하는 그 의견에는 동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리페어를 하시는 원장님들은 일반적인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들과의 의견과 정반대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거는 이제 아마 리페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젤네일을 하면 손톱이 손상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논리는
굉장히 잘못된 논리라고 저는 믿고요. 또 그때도 그랬고 지금은 더 확신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리페어를 하는 분들이 그분들 의견이 한결같이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리페어를 연구하게 된 건 손톱 손상 없이 젤네일을 할 수 있고 또 손톱이 손상되지 않으면 유지력도 잘 나온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부터 연구를 본격적으로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손상되지 않게 하면 되겠구나. 손상시키는 원인을 모두 없애면 되겠네. 라는 생각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젤네일에서 손상의 원인이 뭐죠? 원장님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손상의 주 원인. 뭐 한 3가지 정도로 꼽을 수 있잖아요. 뭐예요? 과하게 심한 샌딩? 네, 샌딩, 산베이스 젤. 무리한 소고프. 네, 소고프질. 소고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소고프라고 하면 이제 뭐 드릴 오프도 있고, 소고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오프가 있는데, 어쨌든 오프, 지워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3가지로 이제 정리를 하자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과도한 샌딩입니다. 이건 샌딩이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과도한 샌딩, 땡 베이스 젤, 소고프죠. 특히 아세톤으로 오프하는 거는 되게 이제 손톱에 무리를 많이 주는 거예요. 손톱에 무리도 주지만 손톱 피부, 주변 피부에 안 좋은 영향을 줘서 손톱이 정상적으로 자라나는데 이제 악영향을 주게 돼 있습니다. 특히 과도한 샌딩과 산베이스 젤은 유지력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이유는 사실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가장 어려웠던 이유가 바로 이제 아세톤 오프였어요. 그때만 해도 아세톤 오프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오프를 하지 않고 지우는 방법을 찾는 게 이제 관건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 부분까지 접근을 하게 되니까 처음에는 참 막막했었어요. 고민하다가 인식의 전환부터 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재료학을 그때부터 이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 젤네일은 반드시 지우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제 산베이스는 빼고, 산베이스는 안 되고 일반 퓨어 베이스 젤로는 지우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를 어필을 해야 되는데 그걸 설명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재료학이 꼭 필요했어요. 그래서 재료학을 오프라인에서 약 한 1년 동안 60몇 회를 하고 나서 쉽게 사람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멘사 카페에다가 하나씩 기고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프린터를 해가지고 책을 만들어가지고 보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출판을 하라고 권유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제품도 만들어지고 이제 제대로 된 시스템도 이제 갖추어진 거죠. 한 2년 정도 전에서부터는 리페어를 좀 쉽게 접목할 수 있는 모든 제품 라인업이 됐기 때문에 최근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리페어를 쉽게 어렵지 않게 성공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사실 이 두 분도 그 세대입니다. 그 리페어를 좀 쉽게 접목할 수 있기 위해서 기본이 될 수 있는 제품을 이제 제안을 했죠. 그게 바로 이제 스타트 1, 2, 3입니다. 프랩, 쫀탄, 뭐 이 3가지를 아예 제품에 순서를 붙여가지고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 리페어 젤 시스템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원장님들이 저한테도 연락을 굉장히 많이 주세요. 그래서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리페어 젤 시스템의 개념은 정확하게 어떤 건지 이제 대표님이 말씀을 해주시면은 원장님들이 더 이해가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 뷰젤 젤 리페어는 손상 없는 젤네일을 관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사람들, 그 손님들 손톱 상태도 다 틀리고 생활 환경도 틀리고 어떤 습관이나 이런 것도 다 틀리고 뭐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맞춤 케어를 하는 게 젤 리페어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초 젤이 필요로 했어요. 베이스 젤도 여러 가지이고 오버레이 하는 클리어 젤, 여기서 또 오버레이는 탑 칼라 위에 오버레이 하는 거 말고요. 빌더죠. 베이스 위에 보강 젤로 사용하는 클리어 젤, 그 다음에 탑 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리페어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작업이 기초 젤을 그 다양한 손톱에 맞게 다양화시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제품을 그렇게 다양화시킨 게 이제 사실은 시작이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리페어 교육도 오프라인에서 많이들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 3베이스제를 가지고 리페어를 해도 된다라는 이제 오해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손톱이 훨씬 더 상하는 현상이 되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리페어를 하게 되면 유지력, 그러니까 3베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유지력이 당연히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의심들을 거의 대부분의 그 원장님들이 하시거든요. 하지만 정반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오히려 3베이스 했을 때보다 리페어를 했을 때 유지력은 오히려 더 길어집니다. 사실 기한이 없죠. 뭐 한 달 간다, 2달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손톱이 다 자라나서 잘라낼 때까지 그 베이스는 붙어 있는 게 정상적인 리페어입니다.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젤레이를 하는 한 우리 뷰젤 리페어에서는 완전한 쏘고프를 하지 않습니다. 고객이 원할 경우 이외에는 이게 이제 말하자면 3베이스하고 가장 크게 틀린 점이거든요. 3베이스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기껏해야 2달 정도? 그 다음에 2달 정도 가면 3베이스로 했던 손톱은 어떻게 되는지 아마 경험을 많이 하셨죠? 어떻게 됩니까? 일단 오프를 하기 전에도 하얗게, 그러니까 만약에 그 손님이 프렌치를 했다거나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투명한 부분이 있으신 경우에는 그 부분이 하얗게 돼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오프를 했으면은 오프한 그 컬러 밑에 있는 자연 네일이 사갔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사가서 부식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고, 심한 경우에는 타샵에서 이제 오신 손님 같은 경우에는 그 손톱이 박리가 된 것처럼 손끝이 다 이제 하얗게 겹분리가 일어난 네네네, 것처럼 보이죠. 그렇게 되어 있으신 경우도 있었고. 네. 근데 그게 이제 3베이스는 어떻게 보면 유지력을 우선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편한 방법이에요. 이제 너무 그렇게 접착력에만 의지한 젤이다 보니까 오래 붙여놨을 때는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3베이스로 관리를 했을 때에는 처음에는 괜찮다가 할수록 유지 기간이 짧아지는 거죠. 처음에는 뭐 2달까지 가네? 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한 달밖에 안 가고, 그 다음에는 한 달도 안 가고, 뭐 이런 이제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제 정기적으로 케어를 잘 받으면 3베이스 가지고도 크게 손상을 못 느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방문해야 될 타이밍을 고객이 원해서가 아니라 어쩌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제 데미지가 굉장히 큰 거죠.